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가 보면 최근 시장에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상식도 올리면서 투자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자이언트 스텝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메타버스인데요. 오늘은 1부로서 왜 메타버스가 갑자기 주목받는가를 알아보고요. 2부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겠죠. 메타버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에서 버스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 뜻을 합쳐보면 가상현실 세계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를 알게 된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2018년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부터입니다. 영화는 암울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가상현실 세계인 오아시스에서 모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오아시스라는 시스템으로 영화 내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 접속해서 거기서 친구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업무 미팅도 하게 되는 결국 또 하나의 현실 세계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인데요. 다만 이게 메타버스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싸이월드인데요. 2000년대 초중반에 유행했던 플랫폼이죠. 최근에 한번 서비스를 종료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 싸이월드입니다. 나를 투영한 아바타를 기반으로 미니 홈피를 꾸미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필요한 도토리는 좀 과장을 보태면 비트코인의 할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가상화폐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부터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현실 세계에 소환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인물은 화면 보시는 릴 미켈라라는 가상 모델인데요. 500만 명 이상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인물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13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인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이 가상인물들도 현실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앨범도 내고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셀럽으로서의 활동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인물은 앞서 소개드린 싸이월드가 유행하기도 전인 20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갑자기 활동이 중단되어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2021년 지금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로블록스라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블록처럼 생긴 캐릭터로 노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왜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됐냐면 블록으로 구성된 3D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들이 소통을 하면서 노는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로블록스는 월 이용자가 1억 5천 명이고요. 하루에만 접속하는 사람이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접속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게임이 코로나 특수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 친구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지난해부터 매일 만나서 놀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어린이 2명 중에 1명이 플레이를 하고 있답니다. 적어도 미국의 10대들에게는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블록스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월 17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7조 원입니다. 미국 증권시장이라고 하나 47조 원이면 한국의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금 부각되고 또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들썩거리게 된 것입니다. 로블록스는 일반 게임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간단한 코딩으로 블록 형태의 게임과 아이템을 만들고요. 그걸 이용하는 또 다른 유저에게 팝니다. 이렇게 게임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되는 재화가 로벅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로벅스를 통해서 실제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배분합니다. 1.2달러를 받는다면 그중 35센트를 크리에이터에게 준다고 합니다. 약 30%를 배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상위 크리에이터 1200명은 평균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게임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가 인터넷과 SNS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단순히 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화면 보시는 것은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제페토라는 서비스입니다. 2부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가상현실에서 친구를 만나고 같이 수다 떨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요. 심지어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서비스 안에서 좋아하는 셀럽도 만날 수 있고요. 블랙핑크의 가상 팬 사인회는 전 세계에서 4,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블랙핑크 아바타와 함께 인증사진도 찍고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 게시물만 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캐릭터인 BT21의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BT21 월드를 구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의 래퍼 트래버스 스캇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온라인 콘서트의 동시 접속자 수가 1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답게 게임 속에서 굿즈도 팔았는데요. 판매 수익이 2천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콘서트 홀이라도 1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요. 온라인이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1230만 명을 한 곳에 모이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도 가상 세계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브랜드 의류를 카피한 아이템을 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리 만족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선호도와 친밀도를 상승시키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10대 후반 친구들이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꼽는 게 구찌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세계를 즐기는 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닌텐도 동물의 숲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안에서 선거 활동을 한 셈입니다. 제페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는 신입사원 연수도 가상세계인 제페토 안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첫 출근을 재택근무로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가상공간으로 사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기들끼리 팀워크도 다지는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는 VR로 구현된 캠퍼스에서 신입생들이 아바타로 참석하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입학식을 치러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월에 메시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실제 같이 있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나지 않고도 마치 실제 현실 세계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온라인 비대면 소통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앱을 열면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된 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와 몸, 손 등이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영상통화처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홀로포테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자신을 투영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과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에 전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현재 스마트폰의 넥스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존의 VR 기기들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크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휴대하기도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디바이스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안경 형태의 모양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삼성까지 전 세계 IT 글로벌 기업들이 넥스트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 사용층이 Z세대로 불리는 10대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메타버스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2부에서는 메타버스 테마로 국내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